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아주 평범한 속담에요.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를 꿰뚫는 1500년 묵은 암호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 흥미진진한 언어의 흔적을 따라서 한번 역사의 수수께끼를 같이 풀어가 보시죠. 아, 이 속담은 뭐 너무나 익숙하죠? 작은 걸 줬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돌려받는다. 바로 이런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정말 작은 노력으로 큰 행운을 얻은 아주 긍정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일본에도 이 속담이랑 구조가 놀랍도록 비슷한 속담이 있다. 그럼 그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어떤 거대한 역사의 연결고리가 거기에 숨쉬고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저희는 소리 DNA라는 아주 특별한 도구를 쓸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단어가 국경이나 시간을 넘어서 전파될 때 그 안에 새겨지는 고유의 소리 지문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 소리 DNA가 이번 언어 탐정극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텐데요. 단어가 아무리 낯선 모습으로 변장하고 숨어 있어도 이 유전자를 딱 분석해 보면 그 뿌리가 뭔지, 정체가 뭔지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큰 단위인 말. 이게 일본어로 건너가서 마스라는 이름으로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한국어의 받침 리을 발음이 일본어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비슷한 소리인 스로 아주 자연스럽게 바뀐 겁니다. 이건 뭐 추측이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화예요. 소리 DNA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 단서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작은 단위인 되는요, 옛날 발음이 도에 가까웠는데 이 소리가 그대로 일본어로 건너가서 토가 된 겁니다. 자, 보세요. 말이 마스가 되고 되가 토가 됐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두 언어 사이에 존재했던 교류의 명백한 증거, 바로 소리의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접어들 시간입니다. 단어의 소리는 15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서 그대로 전달이 됐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어떻게 180도 뒤바뀌게 됐는지 그 거대한 역사적 대반전을 지금부터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일본에도 정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마스데 하카테 토데울게르. 직역하면 마스로 재고 토로 받는다. 주고받는다는 구조가 우리 속담이랑 완전히 똑같죠? 마스로 주고 토로 받는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마스로 주고 토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작은 걸 주고 큰 걸 받는다는 좋은 뜻이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추적해온 바로 그 소리 DNA라는 열쇠로 이 일본 속담의 진짜 의미를 한번 열어볼 시간입니다. 정말 놀라운 진실이 곧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마스의 뿌리는 큰 단위 말이었고 토의 뿌리는 작은 단위 되었어요. 따라서 이 일본 속담의 진짜 의미는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즉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180도 정반대의 의미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엄청난 역사적 대반전입니다. 자, 이 놀라운 반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대 한반도의 선진 도량형 시스템이 일본으로 전파될 때 말과 되라는 단어의 소리는 그대로 보존됐어요. 말은 마스로, 되는 토로요. 하지만 아주 긴 세월이 흐르면서 일본 안에서 그 크고 작음의 개념이 뒤바뀌어서 속담에 적용된 거죠. 말 그대로 단어의 소리, 그 껍데기는 살아남았는데 그 영혼이 뒤바뀌어버린 셈입니다. 그래도 이건 어디까지나 언어학적인 추론 아닌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물증을 보여드리죠. 소리의 세계에서 단단한 실물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 일본 나라시에 위치한 효소인입니다. 1300년 가까이 고대 일본 황실의 보물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그야말로 타임캡슐 같은 곳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가 잠들어 있습니다. 효소인에 보관된 고대의 나무 계량기. 바로 저 마스의 용량을 재봤더니 놀랍게도 당시 백제에서 사용하던 말의 기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호류지, 이 절을 지을 때 사용된 척 역시 백제척이었습니다. 이건 고대 일본이 백제 측정 시스템 전체를 수입했다는 걸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마스와 투라는 단어만 덜렁 건너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단어가 가리키는 실제 계량 도구,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기술까지 하나의 완성된 선진 문물 시스템이 통째로 이식됐다는 뜻입니다. 단어와 사물, 소리와 기술이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발견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속담은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1500년 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하나의 언어 화석과도 같습니다. 언어 화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원래 의미나 유래도 잘 모르고 그냥 쓰지만 그 단어 안에는 고대의 문화와 기술, 역사가 그대로 박제되어 있는 거죠. 일본 속담 마스데 하카테 토데 우케루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화석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문화와 기술이 언어라는 그릇에 담겨서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미가 어떻게 변하고 심지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줬죠. 결국 이 작은 속담 하나가 한반도와 일본의 고대 교류사를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쓰고 있는 단어나 문장 속에도 이처럼 15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비밀이 또 다른 거대한 반전의 역사가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쓰는 말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